씨. 쌤, 아까 말씀하실 때요. 뭔가 여당이랑 야당이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같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의 상속세 안이 조금 더 여야가 의견은 좀 모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견해차는 있지만 네. 지금 많이 견해를 좁혔는데 주로 야당이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네. 왜 할증과세, 이거 대기업 오너들이 내는 세금이고 경영권을 물려주는 건데 그거 왜 없애냐. 그다음에 이제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30억 이상인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자산가들인데 꼭 그걸 내려야 돼라는 이제 생각을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야당은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이제 10배나 올려놨잖아요. 네. 확대를 했는데 일괄 공제는 기존에 그대로 5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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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자녀가 많은 분들은 막 3분, 4분 되면 공제가 20억도 넘게 되는데 일괄 공제 5억이면 자녀가 한 명인데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또 한 명이 많은데 요즘. 그래서 자녀 공제를 10배 늘린 것처럼 일괄 공제도 좀 키우는 건 맞죠. 조금 얼마까지요? 선택 가능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한 10억 원 정도면 좋겠는데 야당에서는 적어도 8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조금 일괄 공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세율이나 할증과세 부분은 네.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혼자 늙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네네. 아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네. 저희 차별할 수도 있고요. 예, 세법에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현재 없어서 다만 이제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이제 일괄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일괄 공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후회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소외됐네요. 일괄 공제 확대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유산 취득세를 뭐 내년에 뭐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지금 여러 해 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유산 취득세.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 이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준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이게 유산세 방식이고요. 그리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방식은 유산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녀가 셋이면 세 자녀 각각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세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큰 금액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과 작은 금액을 취득한 금액만 따져 세금 계산하기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1억만 받았고 형이 99억을 받았어. 근데 세금은 100억에 대해서 매겨지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내는 거지만 너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이거는 형평하지가 않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형이 99억을 받았는데 사업이 망했어. 네, 망해서 세금이 형이 내야 될 세금이 나한테 집으로 와요. 맞아요. 왜 와? 나한테? 난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대 납부 문제죠. 그럼 1억보다 더 내야 네, 되겠네요. 유산세 낼게 가장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이런 연자제가 있다니 그래서 이 세금 유산 연자제. 취득세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전 근대적이거나 불합리한 요인들 형평하지 못한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제 도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행정상에 조금 준비가 필요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쌤, 이거 상속세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네. 아니 이거 돈 벌 때 내 네네. 소득세 다 냈는데 이거 중복해서 과세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속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아니고 자식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소득을 열심히 벌 때 소득세를 냈어요. 네. 근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이건 아직 자식은 세금 낸 적이 없죠. 새로 얻은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는 건 이게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주는 게 결국 뭡니까? 무상으로 준 거.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기프트 텍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세 증여세도 이렇게 무상 취득한 거, 선물 받은 거 기분 좋으니까 좀 내자 이런 거죠. 사실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할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상속세가 이게 너무 높으니까 혹시 중간중간
찔끔찔끔 이렇게 증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증여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동일한 금액을 상속하지 않고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높아질 수 있는데 부동산 같으면 내가 30년 후에 상속할까 지금 증여할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대부분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부동산은 증여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쌤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실에 맞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합리적인 상속세를 개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도 이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몇 가지 중간 결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산증이 너무 상속세율 인하 50%는 좀 낮춰야 되겠다. 최고세율 인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을 하는 걸 더 처벌해서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래서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 늘리고 세율을 또 아주 낮추는 저일과세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성장 극복이 지금 우리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인데요. 대기업 경영권 승계를 우리가 세제를 통해서 마구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잘 경영되도록 만들고 세금은 오히려 낮춰주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공익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경영승계, 기업승계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막아놔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도 완화하면서 또 기업 안정적인 승계를 돕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재단을 잘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입니다. 램벨. 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자, 발렌베리 가문은 1948년 스웨덴이 상속세를 20에서 60%로 크게 높이자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익재단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스웨덴 2위 은행과 세계 2위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등 10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대재벌이에요. 이게 100대, 10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를 않아요. 오호. 그렇지만 150년 5대에 걸쳐서 당당하게 존재하고 지금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발렌베리 가문이 세운 이 공익재단은 이제 지주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들을 이제 관리하고 발렌베리 산하기업에서 나온 많은 이제 이익들이 자회사에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지주회사를 거쳐서 재단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여러 가지 공익적인 후원 사업을 하는데 매년 배당 수익의 20%는 이제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확장할 때 쓰고 나머지 80%는 스웨덴의 과학기술, 학술 사업 발전, 후원금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공익재단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공익재단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으로 이제 출연을 받게 되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뭔가 편법 경영으로 갈 수 있어. 무해 경영으로 갈 수 있어 해서 오히려 증여세를 이제 내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20에서 35%까지 증여세 다 면제해주고 독일은 또 전액 면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조금 악용한다. 편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이걸 남용한다 해서 조금 어렵게 하고 세액 부담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지분은 이제 의결권도 없애버리고 우리는 공익재단을 활용한 이런 기업의 승계가 안정적인 승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거를 너무 쉽게 해주면 좋은 분들의 뜻은 알겠는데 나쁜 분들도 있다. 이거를 부당하게 내부 거래나 이제 우회 경영 수단으로 편법적인 탈법적인
상속 증여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제도의 어떤 보완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다 보면 검사를 빡세게 공익재단을 통한 또 우리 사회 환원과 또 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승계 모두를 네. 우리가 얻을 수도 있으니 한번 노력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까 사라졌던 기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락앤락이나 이런 사례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상속세 개편이라는 칼을 빼든 만큼 또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의제 설정, 공개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연대의 산물로서 아주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네. 아, 쌤 오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딱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알겠습니다. 또 그래도 마지막으로 쌤께서 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어떻게 해주신다면? 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까 말까, 좀 완화해야 할까 강화해야 할까, 또 어느 정도 세율로 부과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똑 부러진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